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슬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각종 이 경제 지표가 물론이고 체감 경기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자리 문제, 이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경제가 나빠졌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성인연합회 대전지의 구범님 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유성구의 황운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별희 학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분기의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설비 투자가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선박과 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11% 가까이 감소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수출 감소가 2분기 연속 이어졌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정부의 기여도 축소됐습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해도 절차상 신규 SOC 사업이 1분기에 착수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연말부터는 수출도 둔화되는 등으로 해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부분 지출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은 1분기에 재정과 소비 측면에 일시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며 민간 부분 성장 동력은 아주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추경안 집행과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감안하면 수정 전망한 올해 2.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 2.3%를 달성하려면 2분기에 1.5%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주 가격이 이달 들어 잇따라 오릅니다. 하이트 진로는 360ml 기준 참이슬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081원으로 65.5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해당 제품의 출고 가격을 병당 54원씩 올린 후 3년여 만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소주값 인상은 편의점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업계 1위 하이트 진로가 소주값을 인상함에 따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와 각 지역 소주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와 카프리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리는 등 최근 주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식당이나 주점의 경우 소주 한 병에 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퇴근길 소주 한 잔이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네, 2008년이었죠.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이 이 대기업에 영향을 주는 걸로 국한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모든 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지 좀 궁금합니다. 강 교수께서 이런 그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뭐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그 경제 지표를 산출하는 기준이 전기 대비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기에 너무 많이 이제 올랐으면 그 다음에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 성장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소득이 이미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득을 분배하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황원주 의원의 좀 역할을 보면 이제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도 겸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그 경제 성적표가 혹여나 이제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좀 그런 점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저도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강 교수님 말씀하신 의견에 무척 동감을 네.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조금 더 재분배 정책에 재분배 정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네. 어떻게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어떤 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범님 뭐 회장님께서는 뭐 상인의 일도 보시지만 뭐 가게도 직접 이렇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장사 좀 잘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전보다 더 나빠졌나요? 제가 93년도에 제가 대전에 가서 이제 중앙시장에 이제 그릇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엄청 전통시장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호황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최저금리 따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뭐 전통시장은 뭐 TV에서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희 매출이 50%가 아니라 한 60% 네. 정도 줄었습니다. 언제에 비교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매출의 한 60% 줄어서 저희도 솔직히 직원들이 한 2~3명 있었는데 네. 이제 1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전통시장 하면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네. 또 매스컴에 너무 좀 나쁘다는 소리만. 힘들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머니를 안 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비열이 이제 학생 뭐 대학교 3학년이죠. 그래서 네. 취업 준비할 걸로 생각하는데 좀 경기가 나쁘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이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경제 성적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네.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막 이런 지표가 몸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언론이나 네. 혹은 정치권에서 하도 경제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 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체감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질문 주셨다시피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가 더 일자리를 구하거나 좀 미래를 네.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황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또 세계 경제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혹은 언론은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좀 꿈을 꾸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좀 지속 가능하고 이런 세계 경제에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성장률이 낮아진다 네. 이러한 이야기만 계속 공포심을 주니까 네. 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게 돼요. 계속. 보수적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뭐 꿈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한쪽 길로만 쏠리고 있는데 네. 더 공무원 안정적인 혹은 그래도 좀 저축을 할 수 있고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대기업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왜냐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네. 더 그렇게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이 공포감이 너무 크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나쁜 거는 나쁜 건데 이게 특정 계층에서 더 나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뭐 살아날 뭐 기미가 있는 것인지 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게 전반적인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가 전체 경제 지표로는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성장률만 낮았지 전반적으로 수출도 작년에 엄청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세수 수입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국가 전체 경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소비자들이 이제 특히 서민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식료품이라든가 네. 이제 뭐 그 택시비 이런 인상 이런 것들이 그건 매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체감 경기는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국가 전체는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뭐 대기업들은 유보금도 많이 쌓아놓고 네. 뭐 별로 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네. 재벌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서민 경제가 뭐 위기라는 거는 뭐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경제는 뭐 지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서민 경제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서민 경제라는 게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자영업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회장님. 네, 자영업 경제 저희들이 엄청 힘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상점가 지금 소주값 올리고 하면 정말로 힘든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또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서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뭐 국회에서는 뭐 매일 싸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조금 싸움보다는 이 서민 경제를 위해서 좀 네. 대책안을 내놓으시는 의원님들이 없고 그 당의 그 권리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의원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좀 서민들 위해서 경제를 좀 많이 신경 쓰신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우리 대학생분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힘든 거는 우리 정치적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삶의 부유를 가신 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일일이 전통시장 가면 정말 할머니들이라든가 지금 네. 평균 연령이 전통시장 가면 한 70대, 65세가 됩니다. 네. 뭐 저는 젊은 청년 측에 들어가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좀 헤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좀 닦아주시면 좀 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방안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운주 의원은 뭐 정치 신인이시니까 좀 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년 정책도 같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가 경제를 너무 모른다, 경제를 너무 돌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뭐 부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좀 우리 경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부가 정치권이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우선은 회장님 말씀 너무 무겁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좀 더 저희 정치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한 분들이 조금 더 서민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더 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식료품이나 아니면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네. 이런 생활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쓰지 않는다,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이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고 돈이 돌 텐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좀 이것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 거창한 그러한 거하고는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게 좀 내수가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김별희 네. 학생이 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이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 그거를 어렵다 계속 그러니까 점점 위축이 되니까 소비가 더 위축이 되고 네. 그 사실 물가가 이번에 올랐다고 그러지만 그 몇 개 품목 그 생필품에서 올랐지 지금까지 1, 2, 3, 4월 그 물가를 네. 보면은 0%대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그렇게 크지 있거든요. 않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안 통계청에서 통계를 그러니까 물가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낮았다. 그래서 네.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디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면은 네. 경제가 오히려 발전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정치권들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할 때는 네. 되게들 열심히들 뭐 자기네들이 서민경제를 그렇죠. 살리겠다고 하면서 막상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면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네들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그 노력을 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골목 상권 뭐 이게 재래시장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사실은 대기업들하고 네. 그 재벌들이 어찌 보면은 골목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규제를 해서 그 업종을 좀 제한하다든지 네. 그런 거를 일품목은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꾸 뭐 규제를 풀어라. 물론 그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차원의 규제는 오히려 만들어야지 그 법안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통매장 뭐 이 유통매장 입점이 이제 이 골목상권엔 뭐 지약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 유통매장의 위점이 사실 유상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상인분들은 뭐 지방의원에게 달려가서 좀 도와달라, 입점을 막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 지역구 사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유성구 같은 경우에 대형 쇼핑몰들의 입점이 상당수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상인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에 유성구도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별이 학생 뭐 이 청년 모를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뭐 청년 창업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1, 2학년 때 창업 쪽을 좀 이제 두드려 봤어요. 네. 좀 이제 팀도 많이 짜봤고 활동도 해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창업 쪽에 정부나 학교 네. 쪽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한데 이걸 저희가 이제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내가 진짜 이걸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해서 뭐 스펙 쌓고 혹은 네. 돈 받고 이런 쪽으로만 다들 많이 주로 생각을 하지 장기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지금 창업 지원금을 네. 줬는데 뭐 만약에 100명을 받는다면 한 50명도 모집이 안 돼서 그냥 끝났다라고 저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창업 쪽은 좀 아직은 현실성이 네. 저희는 좀 떨어지는 지금 이제 네. 창업이 스펙 쌓는 어떤 그 뭐 발판, 계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하죠? 이 네. 목적은 물론 다르겠지만요. 사실 그 네. IMF 경제 위기 때부터 창업이 이제 뭐 열풍이다시피 네. 대학가에서도 많이 지원들을 하고 중기청이나 뭐 창업진흥원 이런 데서 정부에서도 이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네. 창업을 그 많이 권장을 하면서도 과연 내 자식이 네. 창업을 한다면은 그걸 찬성할까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그 대기업들이 그 조금 성장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을 어찌 보면은 그 뭐 특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뭐 누통망이랄까요? 네.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거의 자라날 수 없게끔 하는 풍토가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제가 90년에 그 한번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아까 네. 우리 김별이 학생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대전시에서 이렇게 창업 프로그램을 네. 공고를 해도
막상 지원자 수가 얼마 안 된다 하는 네. 이유가 학생들도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실패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네.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식. 그래서 실적 올리기식이 아닌가. 뭐 500만 원, 1,500만 원 갖고 무슨 창업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그 보여주기식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네. 가슴에 상처만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소비가 양극화돼서 서민 경제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써야 뭐 동네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골목 상권 살고 전통 시장도 좀 생기가 돌 텐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흐름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 양극화를 깰 수 있는 어떤 욕구 뭐 이 바람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에 노력하는 게 아까도 이제 소주값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네.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그 100원이 안 오르는데 1,000원을 올린다는 그 장사 논리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저번에도 내가 알기로는 90원 올랐는데 1,000원을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3,000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살아남는 거는 네. 그 시내권에서 4,000원, 5,000원 받을 때 저희들은 3,000원을 고집해야지 예. 그나마 우리 고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도 간판만 봅니다. 우리 네. 상인들이 4,000원이라고 써놓으면 제가 가서 매직으로 3,000원으로 바꿀 정도로 좀 노력을 해서 사장님 좀 싫어하시더라도 네. 이가 끝까지 지켜야지 우리 골목상권, 우리 전통시장이 살고 아니면 저희 언제든간 바로 이 시장이 없어질 네.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도 그래도 부회장은 왜 자꾸 딴 데는 5,000원 받는다는데 우리 3,000원. 네. 그래야지 저희들이 버틸 수 있다 해서 자구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 가지 마시고 전통시장 가면 소주, 맥주 3,000원에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안을 삼아서 네.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키는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강 교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기업들은 뭐 자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큰 뭐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나빠도 문제는 없는데 뭐 문제는 중소기업이죠. 그리고 대기업 통매장은 뭐 잘 견딜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골목 상권 뭐 상인분들인데 어떻습니까? 뭐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좀 이렇게 완화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성과는 없어요. 좀 정치권에서 노력을 별로 안 넣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네. 소비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만 2년이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제 먼저 김일학 학생 여쭤볼까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될까요? 사실 저는 정부가 그래도 많이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시도를 하고 해요. 있다. 네. 그런데 이전 정부 때도 그랬지만 되게 단기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이다. 네, 그러니까 당장 눈에 이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네.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네. 청년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건데 네. 그 공통적으로 다들 지금 청년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네. 그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 실제 상황이 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그나마 좀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제한하니까 사실 별 도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이제 몇 년 동안 돈 지원해주는 그 정책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소기업의 이제 좀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이고 대기업과의 차이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좀 몇 년 동안 돈 조금 더 받자고 네. 이미 그렇게 대기업과 혹은 공공기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네, 방향 조정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고용을 시켜야 되니까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일정 부분 급여의 일정 부분 정부 자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성이 없고 또 3개월, 6개월짜리다 이렇게 했는데 좀 이게 한계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뭐 그 취업률이 떨어진다, 네, 뭐 네. 그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장기적으로 그 청년들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을 펴기보다는 네. 일단 그 통계적인 숫자를 올리는데 급급할 수 밖에 없게 네.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이제 여기 그 중소기업 컨설팅도 하고 네. 그 농공단지 이런 데 이제 가보면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그 일을 못하는 그 제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도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쩔 수 없겠지만은 사실은 좀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부 태도요? 아니요. 아니면은 그 구직자들의- 청년들의 구직자들이 네. 그 일에 대한 어떤 태도.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학생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그걸 주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라. 눈높이를 그러니까 낮춰라. 예, 너무 이게 좀 어떻게 인플레돼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만 차지하려고 하지. 네. 사실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그 채용하기 힘들 정도로 구직난에 그러니까 구직난이 아니라 이제 네. 사람을 뽑는 네.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그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꼭 대기업하고 그 공무원 이런 그 안정적인 자리 그런 것만 너무 추구하는 것도 좀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업류 회장께서도 이제 뭐 직원들을 채용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취업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젊은 세대가라고 했는데 좀 이게 공감이 가는 네, 부분입니까? 우리 강 교수님하고 네. 저하고는 이제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가 몰라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일이라도 다 했거든요. 네. 뭐 시멘트 뭐 나르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딸도 지금 집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좀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이런 전통시장에는 아예 이력서도 안 냅니다. 네. 또 아까 우리 학생, 대학생 여기 있지만은 뭐 큰데 대기업, 네. 공무원 그런데 눈높이를 잣대를 뒀기 때문에 아예 3D 업종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도 못 네네. 뽑는데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극복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리에 간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네. 그거를 좀 생각을 바꿔서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을 하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래도 항상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네. 그럼 전통시장이나 이 상점가나 이런 판매직이나 이런 데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냥 청년들은 이제 네. 말씀 네. 늘 이제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왜 우리한테는 그거를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김별희 학생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 청년들이 네. 그냥 조금만 뒤돌면 네. 일자리가 넘치는 뭐 중소기업 네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1000대 1이 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률에 네. 도전을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 진짜 스펙이나 뭐 어학 능력 이런 거를 다 줄을 세워도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다들 능력이 다들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저희 세대는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쌓아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막 공부하고 취업하고 스펙 네. 쌓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고 싶은 거예요. 노력한 네. 만큼의 최소한의 대가는.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뭐 부정적으로 뭐 취업을 이제 받고 혹은 임금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정말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은 당장 미래가 되게 불분명하다라고 대부분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고 또 그냥 대체적으로
복지 차원이나 임금 수준에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도 쳐주지를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 있는 그런 데 아니면 인정해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한 길로 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별이 학생 얘기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또는 나쁜 일자리는 사실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이게 결혼 문제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은 좋은 일자리는 뭐 적고 평범한 일자리는 많은데 대부분 20대 구직자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을 어느 편에 서가지고 잡기가 사실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원주 의원은 뭐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아까 그 김별이 학생의 말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네.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어떤 자기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꾸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지금 정부에서 펴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네. 이런 단기적인 어떤 직업 교육보다는 실제로 그 청년들이 자신이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부모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에 네. 영향받지 않고 자신이 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출발선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 공정하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나온 정책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청년수당이죠? 예.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했었던 그 청년 수당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네.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류의 성격을 가진 정책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청년들이 사실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자꾸 폭넓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구직 분야가 다양하니까요. 정책에는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쪽으로 좀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고도화 성장 시대에 우리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뭐 정책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라고 차라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계속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되게 막 박탈감을 느끼고 뭔가 안 되는 거라는 느낌을 주고 하는데 이게 세금이 지금 많이 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수는 많이 아마 거쳐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테고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 거고 그거를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그 대기업에서 벌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청년 수당을 뭐 지급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관들을 충분히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런 거를 비난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야당들은 그걸 되게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세금을 퍼주기 정책이다. 근데 퍼줘야죠.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민한테 다시 그거 되돌려주는 거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을 옛날보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그 사회 변화와 함께 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어차피 사람 사는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네. 자기 그 개발 노력을 하면서도 네. 이렇게 자기 일자리,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보람 이런 걸 찾는 거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의 이제 고용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좀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최저 임금을 올려놓은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수당 면에서 좀 올라갔는데요. 최저임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급이 지금 8,350원인가요? 50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오를까요?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관심 가질 분이 이제 상인회 회장이신 김우린 선생님인데 어떻습니까? 좀 상인분들 당연히 싫어하실 텐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좀 3년에 걸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생각에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저희들이 좀 피부에 와 닿는 게 네. 조금 편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시급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그 식당이나 점포의 그 직원들도 월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장사 매출은 떨어지는데 네.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에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네. 장사도 장사도 안 되지, 또 시급은 또 올라가지.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나 우리 상점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든데 저도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년에는 좀 급수를 좀 더 조금만 올리고 네. 내후년에 좀 더 올리고 좀 그 양부해서 서로가 협상을 하고 또 지역별로 또 서울이나 경기도 뭐 그런 데보다는 또 충청도 이런 데 소득 차이가 있는데 소득 차이대별로 또 그것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회장님께 한 가지 네. 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 오르니까 아르바이트 2명, 3명 쓰던 거 1명 자른다.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뭐 많이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건 사실 어디가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어디가나 다 듣는 얘기인데요. 뭐 아르바이트 3명 쓰는데 2명 줄은 건 당연하고요. 근데 2명 쓰는데 1명이고요. 1명 쓰는 데는 어쩔 수 없이 1명을 써야 됩니다. 또 네. 그렇다 보니까 월 매출에 비해서 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엄청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최저 금리를 좀 연차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알바자리는 줄었다. 뭐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김별 학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치열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는 아르바이트도 이제 그 경력을 보더라고요. 경력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일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뭐 굴려야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얼마나 이 일과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를 네. 아르바이트에서도 이제 보더라고요. 면접에서. 직원 같은 알바생을 원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 임금 결정 방식에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제어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게 또 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여야 대치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어떤 그 결정 구조 이걸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 주실까요? 교수님? 네. 네, 그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그 위원회가 지금 이제 단일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항상 뭐 최저임금 그 결정할 때마다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뭐 이게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네. 하고 일부 사람들만 최측은 또 네, 저기를 그 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걸 이원화해서 네. 그 구간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네. 그 이제 전문가들로 인상 폭이겠죠? 예 네. 그러면 그 폭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를 또 따로 둔다 그래서 이원화했다고
하겠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방식대로 또 할 텐데 사실 그런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내 자식이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그럴 때 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 네네.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비도 못 받는 월급을 받고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분들은 네. 말도 안 돼. 우리 자식이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네. 이거밖에 못 받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뭐 2년 사이에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뭐 29%가 올랐나요? 2년 사이에. 근데 그게 워낙 그 전에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그걸 올렸 것처럼 든 게 체감이 그런 거고 네.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워낙 경제가 특히 이제 서민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급격히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감대는 이제 형성된 것 같아서 황은주 의원님께 좀 말씀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결정위원회를 두고서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뭐 사측, 뭐 국회, 뭐 여러 문제는 이제는 참석하는데 인상폭을 과거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인상폭 좀 그래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러한 결정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은 뭐 더 다양한 계층과 네. 의견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기간을 두고 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께도 막 곤란하시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분포가 노사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지금 분포를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전통시장이나 이 상점가나 이런 분들은 거기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거. 요식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합의했으면 좀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 힘드시겠지만 좀 이거를 좀 기간을 조금 두고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 최저임금을 인상폭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임금 체계 그 결정 구조를 좀 변화시키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대학생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알바 자리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그래도 올려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최저임금을 올려도 조금만 올려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의견을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별 학생. 네. 대부분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없다거나 이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그래도 오르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가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요새 기사 같은 거 보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뭐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임대료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안 뽑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만 정부에서 좀 더 이런 기업 상인들에게 좀 실질적인 지원을 네. 해주고 한다면 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자, 편이라고. 이제 네.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이제 부처 장관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 정책을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잘 펼쳤느냐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 경제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그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좀 네.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성장 프레임 받자. 분배를 솔직하게 네. 정부에서 그냥 정책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 뭐 이런 문제도 정치권 전체가 사실은 같이 장기적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네. 되는 그 취업 지원 정책 네. 이게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어떤 통계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이제 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서민 경제가 살으려면은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뭐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거를 인구 비례해서 너무 많이 지금 허용을 네.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차라리 좀 규제가 좀 돼야 네. 되지 않나. 그래서 서민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런 정책에 정부도 좀 나섰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정치권도 그런 쪽으로 좀 결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황원재 의원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 취업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으로도 사실은 청년들의 지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삶의 조건에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 네. 청년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직제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당정청 협의회를 신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네. 꾸려 나가겠다는 여기까지 의지를 듣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한 가지만 더 아니 시간이 좀 토론 시간이 제한돼가지고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약진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어떤 이런 폭넓은 공감 속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KBS 생사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